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재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잠시 후 11시 30분 재고 발표 전후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는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안에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 선재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시가 지난 시간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전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흐름은요. 2,56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한 이후에는 좀 강박권에서 움직였는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0.16%가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07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8-26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1,275.8달러,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52.18달러에서 현재 0.67%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 어닝 시즌에 대해서 실적 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P 500과 기업의 70%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워낙 실적 발표 이전에 그런 잠정치라든지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이 기업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이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분석적 기사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유재고 발표와 함께 신규 주택 가격과 내구재 수주에 대한 부분도 지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또 해설위원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해설위원님, 네. 이제 11시가 지나간 시각인데 크루드 오일 당연히 조금 후에 살펴봐야 할 거고요. 어떻게 좀 시장 변화된 거 있을까요? 지금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당연히 크루드 오일이죠. 네. 크루드 오일 자체가 지금 현재 52.50, 지난번에 50 정도 얘기 드렸었는데, 그때 고점이었죠. 그때 그 고점을 계속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세 번째 도전인데, 사실상 오늘 잘하면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오늘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재고 발표 나올 때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현재, API 재고 발표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로 지금 현재 이슈나 지금 아까 일부 시간에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얘기를 네. 드리자면 지금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네.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보시면 수요와 공급,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이슈가 좀 있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적 수요가 계속 좋다라는 부분, 전 세계적으로 네네. 수요가 좋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의 이슈가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좀 되게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란은 IAEA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거 핵 협상 이거 준수 안 되고 있는 걸로 우리는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60일 동안 숙고 기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 기간을 지나면 는 이제 만약에 의회에서도 만약에 이 협상에 대해서 파기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란에 이제 이란으로 오고 가는 선박, 그러니까 원유를 싣고 나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보험 적용 안 할 거예요. 네. 보험 적용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봉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이슈가
어떻게 벌어질지.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유가 상승 재료이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이란은 밀어내기로 지금 있는 거 다 팔아버리려고 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오펙 감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미국이 좀 노린 바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를 좀 상승을 좀 올리려고 하고 결국은 이제 이란 핵협상은 그대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이런 잡음을 좀 만들어내면서 유가를 좀 레벨업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네네. 예, 지금 음모론적인 시각이 약간 좀 강해요,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 오펙 회의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크루드 오일의 최근에 좀 레벨업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드 오일과 연관돼서 같이 볼 만한 종목으로 봤을 때 제가 금속을 좀 보시면은 금속은 네. 우리가 흔히 보면 기금속하고 산업금속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기금속은 워낙에 요즘 안 좋죠. 예, 네. 워낙에 지금 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이거 백금이거든요. 백금인데 백금 자체가 사실상 가격이 밀리는 게 금하고 좀 같이 연동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백금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백금은 디젤 가스 우리가 디젤 자동차 있잖아요. 디젤 자동차에 그다음 디젤 자동차에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백금이 쓰여요. 예, 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차 팔 때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디젤차 좀 고급 디젤차 오래 타고 계신 분들은 차 팔 때 그 저감 장치 빼야 돼요. 백금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제 쓰고 있는데 일단은 디젤차에 대한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플래티늄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팔라듐. 네네. 팔라듐 같은 경우가 구리하고 좀 비슷해요, 차트 흐름이. 근데 구리하고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는 구리보다도 팔라듐이 조금 더 좋았다,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근데 팔라듐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팔라듐은 가솔린에 써요. 예. 가솔린의 저감장치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솔린이든 뭐든 요즘 전기차냐. 근데 요즘 전기차로 완전히 퓨어 EV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뭐냐면 이제 가솔린 하이브리드. 예, 네네. 그쪽에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팔라듐 같은 경우 전체 수요의 70%가 다 자동차 산업에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좀 추세적으로도 상당히 좀 상방 추세로 계속 쭉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리하고 좀 흐름하고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산업 수요하고 맞물려가지고 좀 금속들 보시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네. 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자세한 산업금속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금속에 대한 부분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속보사항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달 도와드립니다. 사우디 장관 쪽에서는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45%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라는 이슈가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오늘 EIA에서 나오는 재고 발표지만 이전에 API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52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장관 쪽에서는요, 감산 협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이런 뉴스들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제 그 석유 수요가 좋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바람이죠. 예, 희망의 사항입니다. 네. 예,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네. 이렇게 좀 얘기한 것 같고,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죠. 이제 거의 이게 러시아 트럼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벼랑 끝 협상, 예, 벼랑 끝 전술. 예, 그러니까 너네 이번에 감산 합의 안 하면 난 진짜 뭐 연장이라도 해서 감산을 증산이라도 해서 많이 팔아 제끼겠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겠다. 이게 거의 협박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는 더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지금 역학관계 이렇게 따져봐서 보시면은 뉴스 보는 재미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에너지 장관 쪽의 발언도 이어졌고요. 방금 또 말씀해 주셨던 팔라듐에 대한 부분인데 수요 폭등으로 백금보다 비싸졌다라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한 10몇 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자, 마스터님에게도 함께 여쭤봐야 되겠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또 위아래 쪽으로 가격대 말씀해 주시고 매수와 매도 이렇게 반문매를 통해서 또 좋은 수익을 내신 걸로 아는데 자, 오늘 지금 52.1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시작 전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네. 앞으로 흘러가는 걸 가끔 보는 게 낫겠죠. 네. 우선은 아침 생방송 시향도 했고 그다음에 그제 나와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다 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52.2030 넘어가지 못한 거에 매도, 그다음에 51.7080 지지력의 매수, 그다음에 얘 보합 다음에 51.50대 확인하러 간다고 네.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52.50까지 끌고 가고 그다음에 다시 매도를 드렸고요. 그래서 화살표 드린 구간 변곡점들 매도에 매수에 매도에 그다음에 51.90대까지 매도 끌고 가서 이 자리에서는 다시 매수로 돌린다. 네. 근데 이 타이밍이 좀 빨리 움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52불 근처에서 지표를 기다린다. 그래서 완전하게 뭐 거의 그렇죠. 거짓말 한 것처럼 모든 변곡점을 싹 잡아냈고요. 네. 그다음에 사인도 그렇게 들었고 아침 시황 방송 그다음에 저희 생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은 52.10대 지지력의 매수 배팅이다. 그래서 네. 52불 지지력의 단타 매수를 보면서 지표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수익 잘 주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52.50 다시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는 우선 52.70부터 53불 막아내놓고 오늘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50.80까지 끌고 가는 거 이렇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뭐 지표기 때문에 완전하게 뭐 이제까지 다 맞췄다 그래서 계속 맞췄다고는 맞힐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제 관점은 이 흐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한번 쳤다가 아래 50.80 그러니까 51불 다시 확인하러 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 오늘 추세를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추세가 깨지기 전에 52불은 지지력을 보이고 버티고 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윗자리를 건들지 않고 움직인다면 제가 볼 때는 위로 많이 못 가더라도 52.50을 건드려 보려면 노력을 하다가 빠질 거라고 보는데 많이 빠진다면요. 만약에 바로 빠진다면 51.90 아래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빠진 거 인정하고 아래로 하방 100핍을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유 재고 자체는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게 좋게 나온다면 우선은 오늘 52.50 그 다음에 53불을 확인하러 관련 시도를 할 거고요. 뭐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추세 지지력들 52불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 보는 거고 우리가 52.50은 무슨 자리입니까? 그래서 뭐 한 달 전부터 제가 얘네들은 최저가에서 52.50까지 열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네. 겁니다. 그래서 큰 추세 나음에 대의 관점에서 변곡을 다 잡아 먹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52.50, 60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 추세가 53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진한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여전히 한 번 더 위에 쳤다 무너지느냐 아니면 오늘 바로 깨지느냐를 보는 거고 그게 방향성의 반등 여력은 우선은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가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그 정도 말씀드릴까요? 좀 이따 뭐 결과는 봐야 되겠죠. 아니, 네,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의 그림은 50.80 아래는 그 다음에 52.50 고가 그 다음에 53불이죠. 53불인데 중간에 52.70을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체크해야 될 자리, 아래 체크해야 될 자리. 그 다음에 오늘의 기준은 아무래도 지금 자리 깬다고 52불 깬다고 바로 우리가 배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52불이라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스캐핑으로 했을 때 이 구간대들 지지력에서 이제 뭐 배팅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지표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빠지는지 봐야 되고 또 오늘처럼 우리 해설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말씀하는 동안 저는 이미 다 걸어놨죠.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미리 걸어놓고 예. 네네. 이게 매수로 쳤다 빠질 때와 매도로 쳤을 때 리스크 없이 MIT로 여러 가지 분할로 해서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과 봐야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그 가격적인 부분과 매매에 대한 복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는 뭐 지지에 대한 부분은 52달러 지지력이 기준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달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크루드오일 안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지지에 대한 부분도 52.10달러 그리고 53달러까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뭐 이제는 뭐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실시간 또 중계와 매매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제마스터님의 이 기술적인 대응 부분을 네.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역학관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이란 같은 경우 핵협상이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핵협상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탈퇴하게 되면은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현재 이란이 개발이 많이 안 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떠오르는 3대 시장 하면은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왜냐하면 20, 30대 인구가 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활동력 되게 높은 국가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에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 석유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원 부국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원유 탐사나 원유 시추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란 핵협상이 파기가 되고 네. 미국이 탈퇴해버리면 그럼 같이 이제 미국 우방국 우리나라도 역시 이란 프로젝트를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에 뭔가 사업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 나야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그게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란하고 무슨 원유 취나 탐사해가지고 최고라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그게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수십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다 보니 유가는 조금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도 역시 수혜를 같이 보고 있고 그게 힘들다 보니 눈길을 이제 미국 북미 셰일 쪽으로 돌리게 되죠. 이제 이제 원유 기업들이 이제 미국 셰일 오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돌리게 되면서 자기들 쪽에 이득을 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철저하게 자국 이익주의로 지금 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네. 이거를 괜히 딴지를 한번 걸어주면 이란 쪽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서서히 딜레이가 되고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면서 자기들이 수혜를 보는 약간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유가를 좀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그 예상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얘기 드린 게 50 정도에서 항상 맞고 밀릴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밀리는 네. 폭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API 재고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서 네, 오늘 맞아요. 조금 밀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보다는 좀 적게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예상치보다? 예상치보다는. 네네. 예. 그러니까 API 언제고 발표할 때 어제 이제 그 예상치, 전문가들 예상치가 써졌는데 전문가 예상치는 큰 폭의 감소로 써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가 맞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고요. 저는 늘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예, 아니, 도대체 이 컨센서스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도대체? 예, 저는 이제 좀 의문시 들긴 한데. 풀은 다르니까요. 네, 다르니까. 네. 네. 왜냐면 이제 시공수 좀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거기에 좀 계산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재고 증가됐을 때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EIA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갭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오늘 돌파하기 좀 쉽지 오늘 돌파하기는 좀 쉽지는 좀 않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전에는 원유 재고 발표 때는 큰 폭의 변동성과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뭐 지표 발표가 있는 당일보다는 그 다음, 또 혹은 그 다다음 일에 변동성이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 다시 변동성이 조금 소폭 증가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또 원유 재고 발표 함께 하시는 만큼, 오늘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네. 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아, 왜냐면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예, 네. 왜냐면 중요한 가격대 근처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대에서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좀 세게 갈 가능성이 좀 그렇죠. 있지 않나. 라운드 피규어라면은 네, 맞아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가가 근데 저는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르게 되면 셰일오일 업체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증산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지금 미국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는 다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미국은 중요한 타이밍에 미국 셰일오일 업계가
지금 올해 내로 뭔가 전기를 만들지 못하면 내년, 내후년 대형 프로젝트 못 해요. 못하면서 결국 주도권 싸움에서 중동이 밀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셰일오일 업체들이 좀 수익성을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타이밍 자체가 러시아와 미국하고 좀 맞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이 부분도 쿠르드 자치정부하고 이라크군하고 현재 지금 싸움하고 있는 부분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쿠르드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싸움이 나야 되거든요. 싸움이 나야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다 유가 오르면 다 해피한 나라들 아닙니까? 러시아나 미국이나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요. 예, 도의적으로 안 되지만 상당히 좀 그런 거 즐기고 있다, 지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선재 마스터님이 현재 가격대 부분이 좀 중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 중점적으로 도와드렸는데, 뭐, 말씀해주신 내용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주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뭔가 이탈이라거나 또, 상승이 나온다면은 큰 폭의 변동성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이제 뭐, 한 8분 남았나요?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들려오고 있는 속보도 계속해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재무 쪽에서 들려온 내용인데요. 내년 유가가 안정되거나 혹은 소폭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립니다. 각국의 중앙은행 쪽에서도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을 했네요. 신중한 접근을 약속했다라는 그런 금리 인상의 금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24분이 지나간 시간인데요. 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유로 FX는 1.1843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계속적으로 하락폭 이어가고 있는데요. 1277달러.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2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69% 빠진 가격 52.1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차트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뭐 변동성을 빠르게 보기 위해서 1분 봉으로 설정이 되어 있나요? 일봉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은. 네, 지금은 일봉으로.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떤 얘기죠? 지금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좀 다시 올랐어요? 예, 이런 부분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횡보하다가 요즘 갑자기 약간 고개 살짝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서 5일 재고 발표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제가 좀 시간 남을 때 농산물 요즘 왜 이러나 갑자기 왜 다시 살짝 고개 들려고 하나 콩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 또 서울경제TV 안에서 해외 선물의 씬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뭐 각각의 트레이더들이 또 농산물에 대해서 또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특화된 종목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이제 뭐 5분도 남지 않은 시각인데요. 지금 가격대라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52불 지지력에서 52불을 바로 깨느냐 마느냐인데 제일 중요한 가격은 어차피 51.50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51.50부터 52.50까지 간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52.50이 끝이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표 여파로 인해서 그 위에를 좀 더 테스트 해보냐 마느냐 그걸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심은 51.50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52불을 지키고 우선 있는 아이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 전반적인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3불을 넘어가지 않는 매도 전략과 그 다음에 51불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51.50에서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놓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S&P하고 다 매도 목표가 오고 유로, 골드 뭐 오늘 굉장히 그림들은 좋네요. 크루드 오일만 잘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잠깐 시간 남았으니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골드 아까 제가 생방송 오기 전에 누군가 물려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골드는 오늘 위아래 수렴 구간이다 그래서 1280까지를 매수 목표로 해서 뭐 중간에 물려 계시길래 뭐 잘 나와 있다고 해서 확인하고 유로는 추가적으로 매수 뚫고 있고
그 다음에 S&P는 정확하게 제가 보는 뭐 매도 목표가까지 끝난 상태에서 지금 뭐 약간 반등을 해서 좀 갇혀 있는 그림이네요. 네. 그렇죠. 뭐 오차가 없죠. 네, 오차 없습니다. 네, 아주 그리고 네. 네, 칼 같은 그리고 분석이죠. 크루드 오일 하여튼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그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곡을 다 쳐서 먹을 수 있었던 거는 거의 뭐 한 달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 다 했던 거는 그 그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로에 있냐 없냐거든요. 이게 새로운 이슈를 못 던지게 되면 그냥 51.50 기준으로 싸우는 겁니다. 힘들은 이미 51.50을 갔을 때 계속 고가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다가 눌림에서 급하게 쳤단 말이죠. 제가 얘네 또 51.50까지 밀린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걔네들 50, 60대에서 스캐핑으로 먼저 보다 유럽장 후반부터 돌파해서 위에 100개 보겠습니다 했는데 갔다 오니까 이미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네. 물량 다 안 실어주고 갔다고 막 난리치면서 억울하다 그랬는데 네. 그만큼 고점 테스트하고 싶은데 고점에서의 돌파 여력을 가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눌림을 주는 거죠. 받침이 없이 그냥 매도가 밀리는 걸 보고 있다가 좋은 가격에서 계속 초올리는 걸 했기 때문에 오늘 지표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우선은 저희가 분석했듯이 아래 뭐 50불에서 52.50까지 추세로만 봤기 때문에 이 구간 위에서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또 중요한 선재 마스터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자, 신세계 2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29분이 지나갈 시간이고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52.2221달러에서 지금 거듭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함께 차트로 저희가 1분 봉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옆에서는 재고 발표 호가창입니다. 이전에는 네. 감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전망치 역시 조금 지난 실제치보다는 조금 더 살짝 덜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API처럼 증가로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PI 쪽에서는 증가로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두 기관이죠. EIA에서는 어떤 재고가 나올지 규칙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남아 있는데요. 자, 지금 1분 봉으로 함께 지켜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 오늘의 변동성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일단 위쪽으로 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52점, 위에는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52.35까지는 갔었죠. 네. 정말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요. 이 변화가 빠르다는 건 호가창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나왔는데 네. 이제 증가인데 겨우 증가한 걸로 겨우 증가한 걸로 나와서 겨우 증가. 와닿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금 이 부분이 좀 상승하는데 조금 약간 제로는 될 만하다. 그냥 API보다는 훨씬 좀 적게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초반에 좀 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또 재미가 없네요. 네. 구간 마디가 한 25틱밖에 안 되네요. 아, 상공을 25 안착 한들 네. 52.60 그러니까 5치 정도에서 맡길 가능성이 높고요. 네. 25개의 마디까지 갖고 있고 역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림들이네요. 애들은. 뭔가 힘이 약하다거나. 오공의 저항이 그쵸? 정말 네. 강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한번 이제 지표 발표하고 증가한 것 때문에 소폭 증가한 것 때문에 살짝 네. 샀다가 증가한 것 자체가 결국은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들 좀 매수 쪽으로는 좀 못 붙고 있는 약간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힘이 많이 약합니다. 네. 힘에 겨워 보여요. 지금 1분봉으로 봤을 때. 자, 그런 부분인데, 앞서서 API 쪽에서는 52만 배럴이 증가한 부분인데, 이 수치보다는 소폭의 재고 증가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현재 마스터님 말씀대로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보이고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고 나서 바로 빠지는 가격대인데 현재 52.17까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서 가격대 흐름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처럼 변동성이 별로 없네요. 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 이거 지금 위아래 폭도 상당히 지금 짧아요. 맞아요. 지금 네. 보통 오일제곱 한 100틱 정도는 왔다 갔다 해줘야. 정말 그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 변동성. 네. 이게 불과 지금 50틱 이내로, 50틱이 뭡니까, 이거. 앞서서 네. 마스터님이 또 25틱 뭐 그 30틱 부분이라서. 이내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네. 네, 지금 현재 정제유 재고 같은 경우는 많이 준 걸로 있고요. 가솔린 재고도 많이 준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요 쪽은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기준 매매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네. 차트에서 기준 하나만 설정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지금 우리가 지금 52불 지지력이 52.10대부터 그러니까 20 아래에서는 그냥 매수 잡으라 그랬죠. 우리가 매도를 2호까지만 빼먹었으니까요. 근데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신다면 이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 구간 때문에 얘네들 지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추세하고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깨게 되면 한꺼번에 깨는 거고요. 지지가 되면 한꺼번에 지지가 되는데 여튼 아직까지 힘이 좀 약합니다. 윗자리를 한 번만 아이들이 좀 열어줘서 윗자리 그러니까 매수를 보고 싶은 아이들이 별로 아쉬움 없이 털 수 있는 구간만 좀 주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빠지기 싫어하니까 우선은 50대까지 여는 걸로 보고요. 대신 연달아서 그 뭐 위에까지를 계속 쫓아간 게 아니라 저희는 우리 뭐 제가 방송에서 했던 전략대로 53불 맞고 저희는 네. 이렇게 매도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00대 매수에 그 다음에 눌린 매수 뭐 걔네들은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은데 걔네들은 한 50대 근처부터는 입절을 잡고 뭐 20에다가 입절 설정하고 그냥 끌고 가시고요. 목표자분들은 53불 근처부터 다시 눌린 매도를 보시는 전략이 오늘 유리할 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만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시면 큰 무리 없을 만한 그림인 것 같네요. 네, 53달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워낙 뭐 발표 전부터, 그리고 아침부터 선재 마스터님의 전략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지금까지 시간 단단한 대응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2.32까지 다시 반등을 하는 흐름인데요. 워낙 위아래 폭이 변동성이 좀 짧기 때문에 뭐 선재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부분과 그리고 뭐 차트에 대한 설정도 함께 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2.35까지 다시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고요. 워낙 뭐 발표가 뭐 되자마자 뭐 힘이 위쪽으로는 좀 약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쪽으로는 많이 좀 버거워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네요. 자, 이제 뭐 거의 발표된 후 5분이 지난 시간입니다. 현재는 52.3736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자,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에게 그 재고치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원유 재고, 정제유 재고, 그리고 가솔린 재고 발표치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가솔린이랑 정제유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후에 원유 재고가 줄 거다. 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50.3940 이쪽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나온 원유 재고는 소폭 늘었는데, 이 원유가 나중에 이제 가솔린과 정제유로 이제 바뀌겠죠. 바뀌는데 가솔린과 정제유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원유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원유를 가지고 다시 이제 많이 쓰겠죠. 그래서 현재 다음에 있는 이제 지금은 원유 재고가 조금 늘은 걸로 나왔지만 이후에 방향은 조금 원유 재고가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지금 상방 찾으려고, 이유 찾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 힘도 이제 그렇게 강하진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뚫으려면 좀 화끈하게 뚫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현재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서, 굳이 뭐 이유 찾아보자,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지표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온 바람에, 특별히 뭐 이렇게 이슈 될 만한 게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가솔린 재고 많이 준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가솔린 쪽으로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의미 자체가 이제 이 크루드 오일을 가격을 변화시키기는 좀 쉽지 않다. 제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가솔린 차트만 보시자면 이제 오늘 고점을 뚫었어요. 오늘 왜냐면 가솔린 재고 확 줄었기 때문에 가솔린 네. 차트 보시면은 가솔린 재고는 좀 이제 사각을 좀 뚫은 모습인데. 그러네요. 전망치보다 네. 많이 감소됐네요. 네, 많이 감소해서 오늘 이제 최근 이제 가솔린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이제 가솔린 가격은 그래서 조금 현재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트레이딩 어차피 크루드 오일 대부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솔린 쪽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가솔린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크루드 오일 쪽으로 좀 보시자면, 네. 제가 볼 땐 가격대가 최근에 이제 50.50을 못 뚫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걸 돌파하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아까 이게 선재희 마스터님 얘기하신 대로 고점에서 매도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고점 매수에 대해서 매도를 좀 기다려보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다. 함께 의견 말씀해 주셨고, 뭐 가솔린 재고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자, 이제 좀, 안정이 되는 듯 하나요? 52.30 쪽으로는 좀 안착을 하는데, 저희 재고 발표 전에 가격대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마스터님, 네. 25틱에서 최대 50핍 이내에서 놀아도 뭐 별 할 말 없는 딱 기술적인 분석법이라서 네. 오늘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얘네들 스캐핑 하려면 우선 52불 지지력의 매수 배팅에 52.60을 다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702부터는 매도 관점, 뭐 이렇게 해서 52불을 깨는 거, 이걸 봐야 되는데 우선 위아래로 저도 빠른 대응이 방송 중이라서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걸어놨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얘들 먼저 선진입을 해볼까 했더니 또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우선은 지켜주는 것도 한 서너 개, 원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상공을 안착을 하면 얘네들이 뭐 57, 60까지를 여부는 두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애들인데 지금 차트 움직임도 보면 상공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싸운 애들이 뭐 빨리 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움직임은 우리가 12시 이내에는 안 움직여도 별 할 말이 없는 그림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네. 우선은 분할 대응 말고는 뭐 특별히 여기서 스캐핑으로는 10개 이상을 한 파도로 보기는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불 깨는 거. 그 다음에 고점에서 53불대 근처에서 누르는 거. 뭐 그 전략이 유효할 듯 보이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 50핍 내외로 계속 이렇게 조용히 끝나버릴 장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네요. 오늘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지난주와는 좀 상이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정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52.2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움직임도 이제 잦아들은 시점입니다. 지금 뭐 어제장의 고가는 52.62달러였고요. 저가는 51.55달러였습니다. 선재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가격대 정말 잘 들어맞는 가격대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가는 52.08달러까지는 밀렸지만 52달러 지지가 됐고요. 그리고 52.28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정리했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들은 승부사들이기 때문에 심심하잖아요.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손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싶을 때 있거든요. 이제 뭐 그렇죠. 그냥 소소한 이야기 해보자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분석부터 한번 봐볼게요. 차트 네. 좀. 자, 우선은 이 기준이 맞든 틀리든 우리는 기준을 뭔가 얘네들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51불대 근처, 52불 근처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고 52불이 중요한 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냥 추세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하고. 그렇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죠. 얘네들이 매수냐 매도냐 했을 때 뭘 해서 많이 먹을 거냐보다는 뭘 했을 때 리스크가 적을 거냐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좋다. 살아남아야지 승리를 맡겨가고 크게 죽지 않아야지 팔다리가 네. 잘리지 않아야지 기억납니다. 정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는 안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절 라인이 어느 게 짧은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 강력한지, 어떤 기준이 나한테 명확한지를 먼저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하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손가락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안 하면 여기서 뭔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얘네들 기준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매수를 받는다면 내가 무너지는 거 52불에서 10개 여분을 두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몇 개인지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보자면 51.10, 그 다음에 52.20, 그 다음에 상공을 안착을 못하기 때문에 매수가 좀 약해서 매수 배팅이 어렵죠.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뭐 방금 말씀하실 때 할 때 제가 매수를 잡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잡히니까 위아래가 궁금하잖아요. 심심하고. 어차피 손절은 52불 깨지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52불을 지키면 보합 아니면 고가 테스트겠죠. 자, 그렇다면 얘 손절의 가치가 내가 버틸 만한 구간이라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30개가 나한테 크냐 작냐. 일반적으로 내가 수익 내는 거에 대비해서 크냐 작냐. 내가 한두 번의 매매로 차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냐 못 갖췄냐.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손절이 30개다. 20대에서 들어왔으면 30개예요. 그러면 얘네들 만약에 얘 고가 테스트라면 어차피 막힌다면 10개 먹고 빠져나오는 거고요. 빨리 못 가면. 얘네들이 고가 테스트라면 53불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다면 70개 수익, 30개 손절에 70개 배팅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능력치냐. 그거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손가락이 가려울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못 하겠다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가냐 안 가냐에 대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변동성을 미리 분석도 아니고 미리 소설을 써가면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을 때 본인이 허용 못한 수치에 손실에 당황을 하면서 심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아이들은 뭐 그래요. 저는 계속 52.50 근처부터는 계속 매도를 보고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깨면 얘네들은 매수를 들어가서 30분 이내에 움직임이 없다면 약수익을 고려하고 네. 나오는 게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1차를 뭐 50대를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2차를 53불 근처를 보고 그다음에 뭐 한 10개 이상 가면 5개만 익절 잡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기준 매매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그래서 중수들은 그런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보분들은 그냥 뭐 기다렸다 하라고 그러죠. 왜? 많이 올라오는데 차익이 나올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싸우다가 매도로 빠지면 추세가 빠졌기 때문에 상단부 52불 초반대를 계속 저항을 받을 거고 네. 얘네들이 많이 오늘 이렇게 고민을 하다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도 차익 매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이 구간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면 빨리 나오려고 준비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익을 노리면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대비한다. 그래서 항상 기준에 본인이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됐을 때 손실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본인 그릇을 알고 본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매매도 된다. 그리고 설왕설래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크루도일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가격대 그리고 좀 투자자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실력이라든지 그런 자신의 맞춤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상방인지 하방인지만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과연 이 정도의 상방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고 이 정도의 수익폭을 계산하면서 그런 걸 이제 심리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짧은 구간이나 이제 애매한 구간에서도 이제 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길러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크루도일은 52.1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장 초반보다는 좀 뭐 같은 가격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 네, 가격대 참 이건 좋네요. 네. 자, 크루도일 현재 52.10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정말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중심으로 뭐 집중적으로 잘 봤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살펴본 것 같은데 정말 시간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리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자, 구리에 대해서는 워낙 뭐 파운드와 마찬가지로 구리도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켜보는 부분인데, 자, 앞서서 뭐 다른 금속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구리 안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팔라듐하고 제가 이제 같이 비슷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네.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지난 고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거다라고 했는데 고점 테스트를 다시 하는 그림은 아니고요. 살짝 그보다 살짝 밑에서 끝난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구리 같은 경우도 반등하는 정도 좀 반등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다들 보고 있어서 물론 생산국들 자체에서 보는 방향이라 근데 요즘에 페루나 주요 구리 생산 국가들을 좀 쭉 보면은 그렇게 생산량에 대해서 이제 생산량을 좀 조절하겠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 현재 이 좋은 구리 가격을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급량을 좀 조절하지 않을까. 공급량 조절이 된다면은 구리가 좀 쉽게 빠지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고점을 이거보다 더 올라서느냐는 사실상 이제 구리 같은 경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거든요. 근데 중국 네. 수요가 예상보다는 우리가 19차 당대회가 끝나면서 당대회에서 좀 많은 얘기가 나오면서 좀 구리 수요를 촉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뉴스를 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구리가 좀 올라가다가 좀 다시 밀린 모습, 살짝 밀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횡보구간에 좀 들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횡보 구간 말씀해 주셨고 또 수요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기차라든지 수요 자체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해외 선물에서 네. 최근에 트렌드로 봤을 때 확실하게 좋은 금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해외 선물 금속이죠? 종목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종목이에요? 니켈인데. 니켈 맞아요. 그게 또 니켈이 전기차잖아요. 없어요. 네네네. 네, 전기차하고 완전 제가 니켈이만 있다면 하지만 ETF에는 미국 ETF 상품에는 니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에 혹시 ETF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니켈 투자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꾸준히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하면은 구리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죠. 어떤 부분이요? 농산 부분인데 농산물. 콘이나 이게 콘 차트인데요. 콘 차트고 이게 최근에 이제 밀 가격인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생산량 전망치를 냈는데 상당히 좀 약간 소폭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 전망치를 좀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예상보다 좀 좋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수출량은 그런데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수출량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농산물이 살짝 고개를 좀 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히 고개 들었다고 보긴 힘든데 네네. 여기에 한 가지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재료죠? 브라질 등지에서 이제 현재 기후 상황을 봤는데 네네. 지금 기후 상황을 봤을 때 라니냐 가능성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 겨울철 라니냐에 자연재해가 대한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겨울철 라니냐의 네네. 가능성이 좀 소폭 상승하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나. 한번 농산물 추세 타면 또 무섭게 가니까 그렇죠. 런 부분도 추세 돌파했을 때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환기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너무 농산물 얘기 안 하니까 너무 관심을 껐을까봐 한 번씩 보고 네. 계시면은 돌파하게 되면 좋죠. 좀 왜냐하면은 지금 그때 뭐 관심 가지면 됩니다. 돌파할 때. 흐름이 좀 잦아들었던 종목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보일 때 그렇게 전달해주는 것이 또 해설위원님의 역할이고 구리 저희 같은 경우 역할이니까. 제가 그때 네. 이렇게 한번 잡은 적이 있죠.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점 높여가고 있어서 네. 이거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 그때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니켈의 부활, 이 전기차 붐 타고 톤당 12,0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외신 뉴스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도 저희 시간에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매매 포인트 많이 들어볼게요. 네. 차트에서 우선은 이 고점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리딩 시에도 드렸고, 저도 같이 매도를 쳤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매도 관점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위주로 좀 치더라도 걔네들 손절 라인들 분할돼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제가 리딩할 때도 이 자리에서 그때 양봉이 쓰고 있을 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매도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얘네들 매도는 어차피 전고점 테스트다. 그래서 이 구간들, 박스 구간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신고하신 게 있었는데 이 구간들 지지력을 한번 받으셨나 봐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지지력을 받으셨는데 가다 얘네들이 휩소를 줘버렸거든요. 항상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휩소 주면 그냥 다시 다 올라와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구간들을 빠졌다 올라오죠. 그분이 한 달 수익을 오늘 뱉어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량을 많이 태우셨나 봐요. 네. 물론 제가 계속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서 빨리 봐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어차피 네.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 구리나 국채나 다른 애들은 국채는 안 움직이다 팍팍 움직이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네. 구리나 주력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그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이들 네. 그 다음에 급등주, 급락주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거든요. 예를 코스닥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뭔가 튀고 싶은 전문가들이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유로달러, 크루드 오일, 유로달러, 엔화, 골드
마스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거 막 손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휩소가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 휩소가 많고 한마디로 우량주들은 세력들이 많아서 이게 조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얘네들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휩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못 본 사람들, 대응이 안 된 사람들은 네. 계속 억울해져요. 이런 그럴 것 매매가. 같아요. 억울한 마음들이 하나 많죠. 네네. 그래서 네. 거래량 자체도 아주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 크루드 오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방향 한번 타면은 한 레이저가 싹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섭네요. 가격이기 때문에 네, 무서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겁니다. 신경을 써야 되죠. 우선은 결론은 고점에서 이 구간 계속 행보할 거로 말씀드렸고 지금 한 일주일째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추가적으로 띄는 걸 보지 마시고 최고점 다시 한번 공략을 들어가면 눌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31500 빠지지 않으면 우선은 매수 인정하시고 보시면 되실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매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상품별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주식에 좀 비유를 해 주셨는데, 뭐 급등주라든지 상한가를 기록하는 정말 빠른 종목을 쫓아가시다가는 정말 물린다면은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 선물 역시 종목들 간의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쉽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다른 종목도 너무 궁금하고 또 엔화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네요. 시청자님들께도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재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2시간 알차게 이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을까요? 마스터님? 파생님들이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매매로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다들 쓰러지시죠? 자, 뭐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만 보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본다 해서 다 먹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변곡점들 다 보고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찍어냈다 해서 다 먹지 않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잠깐 눌리다가 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르면 못 먹겠죠. 그냥 어느 정도 그릇을 알고 본인 상황에서 적당히 욕심을 부린다면 설왕설래 하지 않고 설렁설렁 하면서 그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 해외 선물은. 이 해외 선물에 빠지면 다른 종목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할 수도 네. 없고요. 재미도 없고요. 그다음에 24시간 돌아가는 FX 통화상 기준으로 해서 23시간까지 거래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근지럽더라도 옆에다 파리채 하나 두시고 근지럽을 딱딱딱 때리면서 좀 여유를 갖고 하시면 네. 좀 편안하고 행복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들 파생 페인 되지 마시고 여유롭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듯이 이 해외 선물 안에서도 또 안정적인 수익, 자신만의 그 수익을 잘 가져가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아주 잘, 진심 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뭐 아까 선재 마스터님 한 얘기가 약간 비슷하게요. 예, 오늘 수익 못 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음 주만 해도요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만 해도 이슈가 22도 있고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은데 굳이 오늘 승부 안 봐도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잘 기다리는 게 가장 좋지 네. 않나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장입니다. 네,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을 좀 아쉬워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2부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차게 정보 그리고 전략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